강아지 교육 보상에도 팁이 필요한가요? 그냥 뭔가 시키고 잘하면 간식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영상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드랠리 임태현입니다. 요즘은 많은 견주님들이 간식 보상 시스템에 익숙하세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실수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교육 보상과 관련한 팁을 몇 가지 알아볼까 합니다.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그것을 100% 다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100% 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뭐 좀 어려운 거는 나중에 다시 하고,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나와 맞지 않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팁. 처음에는 보상을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는 점점 보여주지 않는다.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아지에게 뭔가를 가르쳐줄 때 먼저 간식을 보여주면 강아지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돼요. 간식을 가져온 거 보니까 지금부터 나한테 뭘 시키려는 거구나. 그럼 한번 뭐라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면 보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하면 간식을 꼭 손에 들고 있어야만 교육에 반응하는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론 간식을 보여주고 미리 간식을 보여주고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하지만, 같은 교육에 점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간식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주머니나 뭐 트립백 간식 주머니 같은 데다가 숨겨놨다가 먼저 교육을 시도하고 잘 따라주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옮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이 과정 없이 항상 매번 간식을 먼저 보여주고 간식으로 꼬셔서 교육하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강아지가 나중에는 간식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팁이었죠. 자, 두 번째. 간헐적 보상. 과연 보상을 줄여야 하는가? 요즘 방문 교육을 다니다 보면 견주님들이 먼저 간헐적 보상을 언급하면서 보상을 줄여야 하는가 여쭤볼 때가 많아요. 자, 일단 원칙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상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문제는 전혀 줄일 상황이 아닌데 줄이는 게 문제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에 강아지 교육 관련 정보가 많아요.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교육 관련 정보는 조금 선을 넘을 약간 좀 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쉽게 선을 우리가 넘기 쉬운 게 바로 이 간헐적 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간헐적 보상이란 무엇이냐? 처음에는 강아지에게 뭘 10번 시켜서 잘하면 10번 다 보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거를 10번 시켜서 7번 보상으로 줄이고, 또 그 다음에는 5번 보상으로 줄이고 점차 이렇게 줄여나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다만 이 간헐적 보상을 소개할 때 설명이 뭐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견주님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생겨요. 간헐적 보상은 내가 교육을 시작하고 아무 때나 보상을 줄여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해당 교육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모양을 잡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천천히 시도해야 되거든요. 뭐 몇 번 이렇게 해보고 잘하는데? 잘하니까 보상을 좀 줄여보지 뭐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아직 강아지가 해당 교육을 완전히 몸에 익히지 않았는데 그냥 뭐 난데없이 간헐적 보상을 시도한다,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되냐면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왜 보상을 안 하지? 그러면은 내가 한 게 잘못한 건가? 엄마가, 아빠가, 누나가, 형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닌가? 그러면은 강아지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걸 시도하게 돼요. 그러면 교육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럼 언제 간헐적 보상을 시도해도 되는가? 이거는 사실 강아지에 따라, 강아지의 뭐 교육 친숙도에 따라 언제부터 줄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어떤 특정한 교육에서 간헐적 보상을 시도하시려면 그 교육이 습관처럼 굳어질 정도가 됐을 때 줄이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강아지가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간헐적 보상이니 뭐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충실히 보상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시기에는 아직 강아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보상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잡히지 않은 시기예요. 자, 만일 좀 애매하다, 내가 이걸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100번이면 100번 계속 보상해주세요. 그게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마킹과 보상의 관계, 타이밍의 중요성. 여기서 마킹이라 하면 강아지들 밖에 나가서 쉬하는 그 마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상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행위를 말해요. 제 생각에는 포착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강아지에게 어떤 교육을 시도하고 강아지가 그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다. 알리야,
아빠 때려. 옳지. 아이 잘하네 릴리. 아이 아빠 잘 때렸어요. 엄청 세게 때린 거 같아. 뾰로롱. 뾰로도 먹을까? 뾰로롱. 아이 잘하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강아지에게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가 행동을 하는 순간 잘했어, 지금 그거야, 지금 네가 그걸 한 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강아지는 마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듯이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아지는 자기가 왜 보상을 받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한테 앉아, 그 다음에 뭐 기다려 이렇게 시킬 수 있잖아요. 그 행동을 포착하지 않고 보상을 해주면 강아지는 앉아서 먹는 건지, 가만히 있어서 먹는 건지, 아니면 쳐다봐서 먹는 건지, 내가 두리번 해서 먹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포착하고 보상을 해주는데, 저는 보통 이 마크하는 말로 옳지를 사용해요. 그런데 뭐 저처럼 옳지를 써도 되고, 아니야 나는 원래 쓰는 게 있어, 나는 잘한다를 써, 괜찮습니다. 뭐 뭐죠, 뭐 어디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연예인분은 good girl 막 그런 쓰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나와 우리 강아지가 약속만 내면 돼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은 강아지가 간결하게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좋습니다. 그럼 이 옳지와 간식을 주는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옳지와 보상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은 타이밍이에요.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앉아. 옳지. 잘못된 거지. 이 영상은 보상 타이밍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옳지라는 말을 사용해서 지금 네가 한 행동이 잘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간식 보상을 해주는 거야를 표현하려 했으나, 옳지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손이 움직이고 간식을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강아지는 그 순간 옳지라는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집중이 바로 간식으로 옮겨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귀가 다치는 거죠. 그래서 옳지라는 표현이 정확히 강아지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옳지. 또한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한 번에 한 자리에서 교육을 여러 가지 시도하고 보상할 때는 옳지라는 말,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마크하는 말을 마지막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쁘게, 옳지, 더 이쁘게, 옳지. 이건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옳지라는 말을 하고 보상 없이 바로 또 다른 거를 시켰거든요. 만일 나는 특정한 말을 마킹워드로 사용할 거야, 그러면 그 말을 사용하는 순간 보상을 하고 교육이 끝나야 돼요. 보상 없이 다른 거를 시키면 옳지라는 말의 의미가 옅어질 수 있겠죠. 만일 나는 마지막에 한 번만 보상할 건데 중간에 여러 가지를 시킬 거야, 그러면 아예 중간에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말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 와, 기다려, 이리 와, 이쁘게, 더 이쁘게, 아이 잘하네, 내려가, 옳지, 아이 잘했어요, 아이 잘했어요. 이 두 가지 영상이 어떻게 구분이 되시나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나중에 강아지 교육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네 번째 팁이죠. 보상을 줄이지 않았으면 하는 교육. 교육에 따라서 어떤 교육은 보상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않아도 괜찮은 교육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앉아 같은 거는 거의 이제 강아지의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앉아를 몇 번을 하는데 그때마다 보상을 사실 안 해줘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습관이 되면. 또 대부분의 개인기는 우리가 그 순간에 진심으로 예뻐해주고 칭찬해줌으로써 사실 간식 보상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반면 가급적 보상을 줄이지 않았으면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변 교육 있죠.
사실 이건 연담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뭐 북미 쪽 훈련사들이나 혹은 유럽 쪽 훈련사들은 이 배변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뭐 배변 교육에 따르는 어떤 보상이나 그렇게까지 좀 우리나라처럼 치열하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주택에 살아서 매일 아무 때나 마당에 강아지를 내보내서 대소변을 해결할 수 있는 집이다. 그럼 굳이 배변 교육 실내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하루에 3번씩 산책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불법인 그런 나라들에서는 산책 하루에 3번 나가면 강아지들이 자연스럽게 밖에서 배변하잖아요. 실내에서 잘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강아지들에게 별다른 배변 교육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굳이 뭐 배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나라는 조금 사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실내 생활을 하잖아요. 사정이 많이 다르죠. 대부분 강아지들이 실내에서 대소변을 해결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 견주들도 어쩔 수 없이 좀 특히 초반에 치열하게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좀 주어가면서 배변 교육을 시키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강아지들에게는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일이죠. 굳이 의인화를 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할 때마다 누가 아니야 거기 아니야 막 소리를 치면서 하지마 거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바닥 쿵쿵 친다거나 아니야 이러면서 막 페트병을 친다거나 굉장히 짜증나고 노이로제가 되는 일일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뉴스였는데, 어떤 회사는 화장실 갈 때마다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사가 자리를 비우면 카톡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노이로제에 걸릴 수밖에 없죠. 화장실이 얼마나 사람한테 중요한 건데. 그러니 사실 우리가 부탁하는 대로 실내에서 배변해주는 강아지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거 강아지들 실내 배변 편안하지 않거든요. 불편하고 그다지 내키지 않는데 해주는 거죠. 사실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느냐, 산책 나가서 바깥에서 대소변 보는 거랑 실내에서 대소변 보는 거랑 이렇게 보시면은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있어요. 잘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배변은 보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 배변을 잘하다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이 보상에 소홀했기 때문이에요. 또 사실 고맙잖아요. 그렇게 불편하고 거슬릴 수 있는데 우리가 정해준 곳에서 매번 가서 쉬하고 응가하고 너무 대견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고마워요. 그게 굉장히. 그래서 매번 제가 볼 때 대소변을 하면은 보상을 해줍니다. 저희 엘리만 해도 이제 5살 넘어 6살 되어 가는데 제가 볼 때 대소변 하는 경우 단 한 번도 저는 보상을 놓친 적이 없어요. 덕분에 엘리도 고맙게 정해진 장소에 대소변을 하고 있죠. 네, 저는 앞으로 평생 할 생각입니다. 자, 5번째 팁. 보상할 때 호들갑을 떨지 말라던데요. 이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에 따라 아이고 내 새끼 잘했어 저랬다 이렇게 하는 거를 약간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갖는 강아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거부감을 갖게 된다면 그 해당 행동을 굳히고자 만드는 우리의 목적과는 사실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강아지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아지 성격에 따라서 좀 이렇게 과한 칭찬을 또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고 막 신나게 흥분하면서, 또 둘째, 강아지들 사실 학습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와 막 그러면 뭐야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이거 그렇게 하다가도 반복되고 또 그 사실 또 그 후에 간식 보상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갖다가도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얘 원래 이러나 보다 하고 그렇게 알아주게 되죠. 다만 대소변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교육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분하게 보상해 주는 게 좋고, 또 강아지에 따라서 이러한 흥분이 조금 이렇게 과해지면 다른 쪽 흥분으로 또 발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화를 낸다거나 진댄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과도한 흥분을 조금 자제시켜 주는 게 좋겠죠. 어떤 경우든 원칙은 내 감정을 진심으로 전달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 추가로 팁을 드리면, 그냥 강아지가 있는 자리에서 간식 보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달리하면 강아지를 활발한 강아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 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보상을 할 때 강아지로 하여금 와서 먹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즉 교육하면서 강아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교육하고 오게 해서 보상하고, 저기서 교육하고 오게 해서 보상하고, 그러면 강아지가 교육하는 애 활발한 강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가끔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6번째 팁.
보상에 차등을 둔다. 강아지 교육 보상으로 좋은 간식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건사료와 닭가슴살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간식으로 좋을까요? 당연히 닭가슴살이 효과가 좋겠죠. 그러면 고민할 거 없이 매번 교육 보상으로 닭가슴살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건사료가 닭가슴살에 비해 더 균형 잡힌 식재료이고, 둘째, 교육에 보상에 차등을 둬야 되기 때문이죠. 균형 잡힌 영양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보상에 차등을 둔다는 개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강아지가 만약에 건사료보다 닭가슴살을 좋아한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걸 가르칠 때 닭가슴살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강아지가 안자를 하지 못한다. 그럼 처음에는 신나게 강아지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같은 거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안자를 잘하면 서서히 닭가슴살을 건사료로 바꾸고, 그 다음 엎드려를 한다. 엎드려를 너무 못한다. 좋아하는 간식으로 닭가슴살 같은 걸로 시도하고 또 엎드려를 잘하면 건사료를 바꿀 수 있겠죠. 간혹 우리 강아지는 사료로 전혀 교육이 안 돼요 하는 분들 계세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율급식을 하는 집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일이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율급식은 강아지가 사료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로 그 어떤 교육도 되지 않아요. 혹은 간식을 좀 푸짐하게 주는 집, 평소에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간식을 이렇게 듬뿍듬뿍 주는 집 강아지들은 사실 건사료에 그렇게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것은 건사료에 대한 식탐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만약에 강아지가 건사료에 식탐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건 사실 엘리한테는 비밀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지난 5년, 6년 가까이 엘리한테 뭘 가르칠 때 건사료 외에 다른 거를 쓴 적이 없습니다. 거의. 이건 비밀입니다. 실은 저희 엘리는 건사료 엄청 좋아하거든요. 방문교육 다닐 때는 그렇게 닭가슴살 만들어서 막 듬뿍듬뿍 가지고 다니면서 정작 집에서는 저는 사실 잘 안 씁니다. 건사료로 교육하면 장점이 사실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아침 혹은 저녁 식사 시간에 그 밥을 이용해서 그냥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몇 알 가지고 교육을 하고 남은 밥을 그냥 이렇게 툭 주면 그만이니까요. 자, 다음 팁. 보상 간식의 크기와 종류. 우리 강아지가 덩치 큰 내연견이다. 그럼 이런 고민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듬뿍듬뿍 줘도 돼요. 하지만 작은 소형견을 키운다면 보상 간식이 과하지 않게끔 조절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상용 간식은 작게 자르거나 찢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분이 거의 없이 말린 간식류는 보상용 간식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삼킬 수가 없거든요. 보상용 간식은 수분이 좀 남아있는 말랑말랑한 간식 혹은 매우 작은 건사료 종류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소리 하나만 드릴게요. 교육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간식이나 혹은 건사료 등을 강아지가 좀 과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루 먹는 섭취량을 전체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용 간식을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보상용으로 간식을 이만큼 썼다 그러면 하루 사료 급여량을 조금 줄여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제가 교육 때 가지고 다니는 보상용 간식 만들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제 채널에 올려두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교육, 그 중에서도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었다면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두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눌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드랠리 임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